크리스토퍼 놀란의 오디세이를 보러 가신다면 줄거리만 외우고 가는 것보다 딱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 극장에 들어가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 오디세우스는 전쟁에서 이기고도 집으로 돌아가는데 다시 10년이나 걸렸을까? 이 질문 하나를 이해하면 영화에 등장하는 신과 괴물, 폭풍과 유혹, 그리고 수많은 사건들이 전부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먼저 오디세이는 단순한 모험담이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이고 배경은 트로이 전쟁이 끝난 직후입니다. 트로이 전쟁은 무려 10년 동안 이어졌고 오디세우스는 이 전쟁에서 가장 힘이 센 전사가 아니라 가장 머리를 잘 쓰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트로이 목마 작전도 오디세우스의 지략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전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오디세우스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사실보다 그 승리 이후 무엇을 잃게 되는가입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 중 하나가 휘브리스, 즉 오만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능력과 승리에 취해서 신의 질서나 한계를 무시하면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사고방식입니다. 오디세우스의 귀한 여정도 이 구조로 보면 훨씬 잘 이해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외눈박이 거인 폴리페모스입니다. 오디세우스는 기지를 발휘해 거인의 눈을 멀게 만들고 탈출하지만 마지막 순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며 승리를 과시합니다. 문제는 폴리페모스의 아버지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오디세우스는 자신이 만든 결과 때문에 바다 위에서 계속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폭풍과 바다, 포세이돈이 등장한다면 단순한 자연재해로 보지 마세요. 오디세우스의 선택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는 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이후 등장하는 괴물과 마녀도 비슷합니다. 사람을 돼지로 만드는 키르케, 노래로 선원들을 유혹하는 세이렌, 사람을 잡아먹는 스킬라. 이 존재들을 하나하나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들이 오디세우스와 선원들의 욕망과 두려움을 시험한다는 점입니다. 먹고 싶은 욕망, 살아남고 싶은 욕망, 권력을 갖고 싶은 욕망, 그리고 무엇보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입니다. 오디세이는 계속해서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선택에는 반드시 대가가 붙습니다. 결국 오디세우스는 수많은 동료를 잃고 혼자 남게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칼립소입니다. 칼립소는 오디세우스를 자신의 섬에 붙잡아두고 편안함과 사랑, 심지어 영원한 삶에 가까운 조건까지 제시합니다. 그런데도 오디세우스는 이타카로 돌아가기를 선택합니다. 왜일까요? 이타카는 단순한 고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디세우스에게 이타카는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하는 장소입니다. 왕으로서의 정체성, 남편으로서의 정체성, 아버지로서의 정체성이 모두 이타카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세이는 거대한 모험담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한 인간이 자신의 이름과 삶을 되찾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트로이 전쟁의 10년, 귀환의 다시 10년. 오디세우스가 집을 떠나 있던 시간은 무려 20년입니다. 그동안 이타카에서는 또 다른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 페넬로페에게 수많은 구원자가 몰려들고 왕궁을 차지하려 합니다. 이 장면을 단순한 연애 이야기로 보면 안 됩니다. 페넬로페와 결혼한다는 건 곧 이타카의 왕권을 차지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즉, 구원자들의 경쟁은 사랑이 아니라 권력투쟁입니다. 그리고 오디세우스는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아주 흥미로운 선택을 합니다. 왕처럼 당당하게 입성하지 않고 거지로 변장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누가 아직 자신에게 충성하는지, 누가 자신을 배신했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알아두면 재미있는 개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크세니아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낯선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신성한 의무에 가까웠습니다. 낯선 여행자가 인간으로 변장한 신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누군가가 낯선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유심히 보세요. 그 장면은 단순한 친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인물의 도덕성과 자격을 보여주는 장치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정말 영웅일까요? 분명 그는 뛰어난 지략가이고 수많은 위기를 넘깁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오만 때문에 더 큰 위험을 만들기도 하고 자신의 선택 때문에 동료들을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디세이는 영웅을 찬양하는 이야기라기보다 영웅이라는 존재를 해부하는 이야기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진짜 승자인가? 살아서 돌아온 사람이 과연 예전과 같은 사람인가? 집으로 돌아간다는 건 장소로 돌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잃어버린 인간성을 되찾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합니다. 영화를 보기 전에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디세우스는 힘보다 지략으로 싸우는 인물입니다. 트로이 전쟁은 10년이었고 귀환에도 10년이 걸렸습니다. 그의 가장 큰 적은 괴물 자체라기보다 자신의 오만과 선택이 만들어낸 대가입니다. 그리고 모든 여행의 목적지는 단 하나, 가족이 기다리는 이타카입니다. 이 네 가지를 알고 영화를 보시면 같은 장면도 훨씬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괴물이 등장하면 어떻게 이길까보다 무엇을 시험하는가를 보게 되고, 바다와 폭풍이 나오면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를 생각하게 되고, 이타카가 등장하면 단순한 고향이 아니라 오디세우스의 정체성 자체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오디세이는 괴물과 신이 등장하는 신화 블록버스터이면서 동시에 전쟁과 오만, 죄책감, 가족, 정체성, 그리고 귀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배경을 알고 보시면 논란이 어떤 장면을 강조하고 무엇을 새롭게 해석했는지도 훨씬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복잡한 영화와 신화, 역사와 상징을 어렵지 않게 이해하고 싶다면 다양한 지식을 쉽게 풀어주는 지식 도슨트 빅티피아에서 경험하세요.